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창작된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시청 후 느끼신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20년 넘게 살아온 그 집에 새벽 공기가 스며드는 시간이었으며 박성우는 잠결에 익숙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내 김미경이 조심스럽게 옷을 챙겨 입는 소리였으며 옷장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소리, 그리고 화장실에서 물이 잠깐 흐르는 소리가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30년 가까이 반복된 소리였으며 성우는 그 소리들을 자장가처럼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아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는 소리였으며 젊은 시절부터 이어온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성우는 늘 그랬듯 눈을 감은 채 그 소리를 들었으며 곧 현관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뒤를 따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으며 심장 어딘가가 조용히 조여드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으며 성우는 눈을 감은 채 잠시 누워 있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이 발바닥에 닿았으며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젖혔습니다. 어두운 골목 아래로 미경의 차가 시동을 걸며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성우는 그 차가 향하는 방향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교회는 왼쪽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함께 등록했던 것이 20년 전이었으며 성훈도 처음 몇 년은 따라 나갔다가 몸이 안 좋아지면서 미경 혼자 다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경의 차는 오른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성훈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으며 차가 골목 끝으로 사라지고 나서도 한동안 커튼을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별일 아닐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으며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우는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동안 미경의 차가 사라지던 방향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으며 새벽 찬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미경이 돌아오지 않았으며 2시간이 지나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는 눈을 감은 채 잠든 척하고 있었으며 미경이 가볍게 씻고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미경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미경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침상을 차렸으며 상을 들고 나오면서 오늘 새벽기도 말씀이 참 좋았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이었는데 너무 은혜로웠다는 말도 덧붙였으며 성우는 숟가락을 들며 그렇구나 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성우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얼굴이었으며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고 머리카락에는 흰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다녀온 사람의 얼굴이었으며 그런데 성우는 그 얼굴이 오늘따라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기도 은혜 받았다는 그 말이 아침 내내 귓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으며 숟가락을 내려놓을 때까지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나서 성우는 혼자 거실에 앉아 오래 창밖을 바라보았으며 미경이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아침이었으며 그런데 성훈의 가슴 안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박성훈의 조용하고 치밀한 추적이 시작된 것은 그 평범한 아침 밥상 앞에서였습니다. 성훈은 그날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미경의 일상을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나가는 시간도 돌아오는 시간도 집안에서 휴대폰을 드는 횟수도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보려고 하지 않아도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미경의 휴대폰이 하루에도 수시로 울렸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설거지를 하다가도 물을 잠그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이었으며 화면을 들여다보는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성운이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지면 휴대폰을 뒤집거나 주머니에 넣었으며 그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오래 함께 산 부부였으며 몸에 밴 습관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익숙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동작은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으며 성우는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경이 외출하고 난 뒤 거실을 정리하던 성우는 소파 틈새에 끼어 있는 지갑을 발견했으며 미경이 급하게 나가면서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선반 위에 올려두려다가 손이 멈추었으며 지갑 안쪽 카드 사이에 끼어 있는 명함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낯선 명함이었으며 개척교회 이름과 함께 최준혁이라는 이름이 단정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명함을 뒤집었으며 뒷면에는 인쇄된 번호가 아닌 손으로 직접 쓴 개인 번호가 볼펜으로 꾹꾹 눌러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직접 건네받은 번호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는 그 번호를 노트에 천천히 옮겨 적었으며 명함은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돌려놓고 지갑을 선반 위에 아무렇지 않게 올려두었습니다. 미경의 휴대폰을 확인하려다 손이 멈추었으며 화면을 켜는 순간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창이 떴습니다. 성우는 그 화면을 바라보며 잠시 굳어 있었으며 언제부터였을까? 라는 물음이 머릿속을 천천히 채웠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비밀번호였으며 그것이 언제부터 생긴 것인지 성우는 기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자리에 드는 동안 어느 날인가부터 아내의 휴대폰에 자물쇠가 채워진 것이었습니다. 감출 것이 없는 사람은 자물쇠를 채우지 않는 법이었으며 성우는 그 사실 하나로 더 이상 의심이 아닌 확인의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성우는 통신사 대리점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아내의 휴대폰 통화 내역서를 신청했으며 신분증을 내밀고 서류를 작성하는 손이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건네주었으며 성우는 그것을 받아 가방 안에 넣고 대리점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 앉아 서류를 펼쳤으며 명함, 뒷면에 적혀있던 그 손글씨 번호와 동일한 번호가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심지어 밤늦게까지 수시로 이어진 통화 기록이었으며 그것은 교회 목사와 신도 사이의 통화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성우는 서류를 천천히 접었으며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뜨겁고 거친 분노였으며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그것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으며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은 감정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으며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난 뒤 미경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알아야 했으며 목사 사무실인지 다른 어딘가인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성우는 서류를 가방 깊숙이 넣었으며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저녁을 차렸으며 오늘 교회 봉사 모임이 있었다며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성우는 그렇구나 하고 짧게 답했으며
평소처럼 밥을 먹고 뉴스를 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미경이 잠든 뒤 성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 생각했으며 최준혁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혼자 개척교회를 꾸려가고 있다는 그 목사가 하루에도 수시로 자신의 아내와 연락을 주고받아 왔다는 것이 통화 내역서 한 장으로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었으며 미경이 다시 일어나 옷을 챙겨 입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는 눈을 감은 채 그 소리를 들었으며 이제 그 소리가 전혀 다른 의미로 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으며 성우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미경의 차가 이번에도 오른쪽으로 빠져나갔으며 성우는 그 차가 사라질 때까지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따라가 볼 참이라고 성우는 마음을 먹었으며 미경이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리자 조용히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미경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성운도 차에 올라탔으며 불을 끄고 멀찍이 거리를 두며 뒤를 따랐습니다. 미경의 차는 교회 방향이 아닌 외곽도로를 타고 달렸으며 성우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분쯤 달렸을까 미경의 차가 조용한 주택가 골목 앞에 멈추었으며 성우는 멀리 차를 세우고 불을 껐습니다. 미경이 차에서 내렸으며 골목 안쪽 단독주택 대문 앞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다는 최준혁의 자택이었습니다. 성우는 그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으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빛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으며 골목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미경은 나오지 않았으며 2시간이 지나서야 대문이 열렸습니다. 미경이 걸어 나왔으며 걸음이 가벼웠고 표정이 환했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으며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확인된 순간이었으며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깊고 서늘한 정적이었습니다. 미경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으며 성우는 그 차가 사라지고 나서도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으며 이른 아침 주택가 골목에 청소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됐을까라는 생각이 떠올랐으며 한 달인지 1년인지 아니면 더 오래된 것인지 성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미경보다 먼저 집에 도착한 성우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쳐들었으며 잠시 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이 들어오다가 성운을 보고 잠깐 멈칫했으며 일찍 일어났어요. 라고 했습니다. 성운은 잠이 안 와서 라고 짧게 답했으며 신문에서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뒤였습니다. 성운은 30년 지기 친구 한재호를 찾아갔으며 법무사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성운의 얼굴을 보고 한재호가 먼저 눈치를 챘습니다.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으며 성운은 자리에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차가 반대 방향으로 사라지던 새벽부터 명함 발견, 통화 내역서 확인, 그리고 새벽에 목사 자택에서 2시간을 보내고 나온 미경의 환한 표정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았으며 한재호는 끝까지 듣더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고 했으며 목격과 통화 내역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을 직접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있어야 법적으로 훨씬 강하게 쓸 수 있다고 이었으며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고 했으며 지금처럼 차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성우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으며
한재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소를 나오면서 성훈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으며 그것은 분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냉정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훈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으며 미경이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성훈이 집을 비우면 미경은 더 거침없이 움직일 것이었으며 그 움직임을 고스란히 담아낼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성훈은 미경과 마주 앉아 밥을 먹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시 생활 접고 귀농해서 새롭게 시작해보는 건 어때? 라고 했으며 우리 이제 나이도 있는데 둘이 시골에서 텃밭이나 가꾸며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미경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주저없이 싫다고 잘라 말했으며 여기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시골은 무슨 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성훈은 아무 표정 없이 고개를 끄덕였으며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다가 천천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조로는 어떨까? 라고 했으며 서로 자유롭게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당신도 답답했던 것들이 있지 않았냐고 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경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이 성훈의 눈에 선명하게 보였으며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너무 빨리 나왔으며 미경은 뒤늦게 표정을 고쳐 잡으려 했지만 그 찰나의 반응을 성훈은 이미 눈 속에 담아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훈은 평소처럼 신문을 펼쳤으며 미경이 새벽 기도를 다녀와 아침을 차리는 동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경이 방으로 들어가고 난 뒤 성훈은 노트북을 열었으며 검색창에 소형 무선 카메라를 입력했습니다. 실시간 영상 확인이 가능하고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되는 제품들이 여러 떴으며 성훈은 크기가 작고 설치가 간단한 것으로 신중하게 두 가지를 골랐습니다. 조명등이나 전자제품 안에 숨기기 좋은 형태였으며 가까이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절대 눈에 띄지 않는 제품이었습니다. 당일 배송이 가능했으며 성훈은 배송지를 입력하고 조용히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화면을 닫고 노트북을 덮었으며 미경이 방에서 나와 소파에 앉는 동안 성훈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으며 미경은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바라보았으며 3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성훈은 그 풍경을 옆눈으로 바라보다가 시선을 텔레비전 화면으로 돌렸으며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 거야. 그날 밤도 새벽 4시가 되자 미경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으며 성훈은 눈을 감은 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으며 성훈은 이불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카메라가 내일이면 도착할 것이었으며 그 다음은 계획대로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택배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미경이 외출하고 난 틈을 타 성훈은 상자를 열었으며 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소형 무선 카메라 2대가 완충제 사이에 조용히 들어 있었습니다. 설명서를 꼼꼼히 읽었으며 스마트폰 앱과 연동하면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성훈은 의자를 가져다 거실 천장 조명등 앞에 섰으며 조명등 갓 안쪽에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고정했습니다. 작은 크기 덕분에 가까이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전혀 눈에 띄지 않았으며 성훈은 내려와서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으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거실 전체가 선명하게 잡혔으며 소파와 텔레비전, 현관까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방 거실 등 사이에도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두 대 모두 앱과 연동을 마쳤습니다. 성우는 앱을 닫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으며 의자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상자를 접어 베란다 구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미경이 돌아오기 전에 모든 것이 끝났으며 성우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이틀 뒤 성우는 짐을 챙겼습니다. 퇴직 후 아내와 함께 내려가려 장만했던 시골집이었으며 그 집을 위해 두 사람이 함께 고른 커튼과 이불이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처음 그 집을 보러 갔던 날 미경이 좋다고 웃던 얼굴이 떠올랐으며 성우는 그 생각을 밀어내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미경이 현관까지 나와 배웅했으며 잘 다녀오라는 말과 함께 손을 흔들었습니다. 성우는 차에 올라타며 그 모습을 백미러로 바라보았으며 골목을 빠져나올 때까지 미경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의 그 모습이 언제부터 이렇게 낯설어진 것인지 성우는 알 수 없었으며 엑셀을 밟으며 시선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시골집으로 내려가는 2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성우는 아무 음악도 틀지 않았으며 그저 도로를 바라보며 운전했습니다. 시골집에 짐을 풀고 나서 성우는 스마트폰을 꺼냈으며 앱을 열어 거실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텅 빈 거실이 화면에 잡혔으며 미경 혼자 남겨진 그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성우는 화면을 닫고 자리에 누웠으며 시골집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앱 화면에 불이 들어왔으며 현관문이 열리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미경이 먼저 들어왔으며 그 뒤를 따라 최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성우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문이 닫히기가 무섭게 서로에게 기댔으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깊은 포옹이 이어졌습니다. 준혁의 손이 미경의 등을 감쌌으며 미경은 그 품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포개졌으며 긴 시간이었습니다. 거실 소파 위로 옷가지가 하나씩 흘러내렸으며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성훈이 사준 소파 위에서 성훈이 함께 고른 커튼이 드리워진 그 거실에서 두 사람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서로를 탐했으며 카메라는 그 모든 것을 선명하게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안방으로 이어졌으며 성훈이 30년을 함께 누웠던 그 침대 위에서 두 사람의 뜨거운 숨소리가 번졌습니다.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장면들이었으며 성훈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스마트폰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으며 성훈은 오래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시골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으며 귀뚜라미 소리만이 그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준혁이 드나들었으며 성훈이 없는 그 집에서 두 사람만의 시간이 반복되었습니다. 새벽 기도 후 목사 자택이 아닌 성훈의 집으로 오는 날도 있었으며 낮에 오는 날도 있었고 저녁이 되어서야 나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외곽의 모텔이었으며 클라우드에는 날짜와 시간과 장소가 고스란히 기록되었습니다. 성훈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는 집 안에서 성훈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그 공간에서 두 사람은 마치 자신들만의 집인 것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성훈은 그 영상들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으며 필요한 장면만 캡처의 파일에 저장했습니다. 감정을 소비하는 것은 지금 할 일이 아니었으며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쌓인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성훈은 아무 예고 없이 차를 몰고 올라왔으며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이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으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경이 부엌에서 나오다가 굳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 혼자 살아보니 자유스럽고 좋아 라고 성훈이 물었으며 미경은 얼른 표정을 정리하며
그냥 놀라서요. 라고 답했습니다. 나도 좋긴 한데 당신 도움이 절실하더라고. 라고 성훈이 말했으며 그 말에 미경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그래요. 난 혼자 있으니까 살 것 같았는데요. 라고 방심한 채 답했습니다. 성훈은 그 말을 들으며 아무 표정도 내보이지 않았으며 소파에 앉아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요즘도 새벽기도 가냐고 성훈이 물었으며 미경은 아니요. 이젠 잘 안 가요.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오다가 교회 사람 만났는데 당신 요즘 목사하고 친하게 지낸다면서 라는 말이 조용히 이어졌으며 미경의 눈빛이 그 순간 흔들렸습니다. 표정을 감추려 했지만 눈동자가 먼저 반응했으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조심해, 소문나면 망신당하지 말고 라는 말을 남기며 성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으며 코트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오실 거죠? 라는 미경의 물음에 성우는 돌아보지 않은 채 글쎄, 늦으면 오고 아님 바로 내려갈게 라고 답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으며 성우는 계단을 내려가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차에 오른 성우는 시동을 걸지 않은 채 잠시 앉아 있었으며 핸들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뒤 성우는 시동을 걸었으며 차는 변호사 사무실 방향으로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시내 중심가 오래된 건물 4층에 있었습니다. 성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손에 들고 있던 파일을 내려다보았으며 한 달치 영상 캡처 사진들과 통화 내역서가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천천히 검토했으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와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으며 상대방이 버티더라도 이 증거들 앞에서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었습니다. 성우는 알겠다고 짧게 답했으며 변호사가 내미는 서류에 하나씩 서명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성훈의 발걸음은 올라갈 때보다 가벼웠으며 그것이 홀가분함인지 허탈함인지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시골집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도로 위로 가을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으며 성우는 핸들을 쥔 채 멍하니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맞선을 보던 날의 미경 얼굴이 떠올랐으며 수줍게 웃던 그 얼굴이 3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지금 이 순간에 겹쳐졌습니다. 처자일을 낳던 날 밤 손을 꼭 잡고 병원 복도를 함께 걷던 기억도 떠올랐으며 이사하던 날 둘이서 무거운 짐을 옮기다가 웃음이 터졌던 기억도 따라왔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그 30년이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 서명한 줄로 정리되기 시작한 것이었으며 성우는 그 사실을 가슴 안에서 오래 굴렸습니다. 슬픈 것인지 아닌 것인지조차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그냥 지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뒤를 따랐습니다. 성우는 그 생각들을 밀어내며 엑셀을 천천히 밟았으며 시골집에 도착하면 텃밭이나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한 뒤 성우는 클라우드에 저장된 영상들을 꼼꼼히 정리했으며 날짜와 시간, 장면별로 캡처 사진을 뽑아 파일로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새벽 기도 후 목사 자택 앞에서 함께 찍힌 장면들과 모텔 주차장 사진들, 그리고 거실과 안방에서 담긴 장면들이 날짜 순으로 빼곡하게 정리되었으며 통화 내역서와 명함이 그 뒤를 바쳤습니다. 두꺼운 파일 하나가 완성되었으며 성우는 그것을 서랍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됐어 라고 혼자 중얼거렸으며 그 말이 방 안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성우는 이른 시간 차를 몰고 다시 올라왔으며 전날 밤 클라우드 영상을 통해 준혁이 다녀간 것을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아파트 앞에 차를 세우고 잠시 앉아 있었으며 오늘이 그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성우는 눈을 감았으며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분노하면 지는 것이었으며 오늘은 감정 없이 끝내야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경이 부엌에서 나오다가 굳어버렸으며 표정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성우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았으며 코트 안쪽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미경은 그 파일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왔으며 파일 위에 손을 얹으려다가 멈추었습니다. 성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 조명등이 참 밝더라 라는 한마디였으며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미경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파일 안에는 날짜와 시간이 찍힌 영상 캡처 사진들이 가득했으며 새벽 기도 후 목사 자택 앞에서 함께 찍힌 장면들과 모텔 주차장 사진들, 그리고 거실과 안방에서 담긴 장면들이 날짜 순으로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미경은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으며 입술이 열렸다가 닫혔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무릎이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으며 소파 팔걸이를 잡았습니다. 새벽기도 2년치야 라는 말이 성훈의 입에서 났고 조용하게 흘러나왔으며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으며 성훈은 파일을 덮으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목사한테 연락 안 왔어 라고 성훈이 물었으며 목사한테도 똑같은 거 보냈는데 라는 말이 뒤를 따랐습니다. 미경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핏기가 사라졌으며 떨리는 손으로 소파 위에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준혁의 번호를 눌렀으며 연결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준혁은 전화기를 꺼둔 채 시내 외곽의 한 모텔 방 안에 있었으며 그 자리에는 미경이 없었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으며 같은 교회에 다니는 신도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으며 준혁은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교회 예배당 시설을 보수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이었으며 믿음이 깊은 분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말이 뒤를 따랐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으며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손을 내밀어 여자의 손을 감싸 쥐었으며 그 손길이 목사의 것인지 남자의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미경도 그랬었으며 그 전에도 또 다른 여성이 있었고 그 전에도 또 있었습니다. 교회 시설 보수, 성교 후원, 기도 응답을 위한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준혁이 여성 신도들에게서 받아낸 돈이 적지 않았으며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혼한 것도 사업 실패 때문이 아니었으며 전 부인이었던 서윤이가 남편의 여성 편력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였습니다. 언제나 그의 곁에는 여성이 많았으며 신앙이라는 이름이 그것을 가려주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자신이 준혁에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만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믿었으며 그 믿음이 새벽마다 집을 나서게 했습니다. 그러나 준혁에게 미경은 여러 명 중 하나였을 뿐이었으며 그 사실이 언젠가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미경만 몰랐습니다. 미경의 손에서 휴대폰이 천천히 내려왔으며 문자를 보냈지만 전송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코트를 들고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변호사한테 연락 올 거야 라는 말을 남기며 현관문을 열었으며 문이 닫히기 직전 성훈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건 조론이 아니야.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를 울렸으며
미경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실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으며 그 밝은 빛 아래 미경은 혼자였습니다. 새벽마다 나가던 그 문이 이제 자신을 가두는 문처럼 느껴졌으며 미경은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운이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던 그날 오후였습니다. 미경은 준혁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조차 가지 않았으며 다른 번호로 걸어보았지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전송 실패 표시만 떴으며 미경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안에서 불안이 차오르기 시작했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 시각 성우는 조용히 준혁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준혁은 모텔에서 막 나오던 참이었으며 모르는 번호였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라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목사님, 저 박성훈입니다 라는 말이 낮고 조용하게 흘러나왔으며 전화기 넘어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으며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2년치 새벽기도 잘 받으셨습니까? 라는 말이 이어졌으며 그 한마디가 준혁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성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변호사가 찾아갈 겁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과 함께요. 라는 말이 차분하게 이어졌으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라고 했습니다. 교단 본당에도 오늘 서류가 접수됩니다. 라는 말이 마지막이었으며 전화가 조용히 끊겼습니다. 준혁은 한동안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움직이지 못했으며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다른 여성 신도와 함께 있던 그 모텔 주차장에 혼자 서 있었으며 사방이 갑자기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성운의 변호사는 준혁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했으며 동시에 준혁이 속한 교단 본당에 사실관계를 담은 서류를 공식 접수했습니다. 서류 안에는 날짜와 장소가 적힌 영상 캡처 사진들과 통화 내역서가 첨부되어 있었으며 두 사람의 행적이 2년치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교단 측은 그날 저녁 준혁에게 연락을 취했으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준혁이 교단의 연락을 받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으며 개척교회 신도 대표에게도 같은 내용이 전달되었습니다. 신도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으며 다음 날 아침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는 신도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단 조사가 시작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경만이 아니었습니다. 준혁과 은밀하게 만나온 여성이 적어도 3명 이상이었으며 그들 모두 같은 교회 신도들이었습니다. 준혁은 교회 시설 보수 명목으로 각각의 여성들에게 돈을 요청해 왔으며 선교 후원이라는 명목도 있었고 기도 응답을 위한 헌금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 돈이 실제 교회 시설에 쓰인 적은 없었으며 준혁의 개인 용도로 흘러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신도들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으며 목사라는 권위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했으며 사기 혐의였습니다. 준혁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교단은 즉각 준혁을 정직 처분하고 개척교회에서 퇴출했습니다. 미경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교회 친구를 통해서였습니다. 준혁이 자신 외에도 여러 명의 여성 신도들과 은밀하게 만나왔다는 것, 그리고 돈까지 편취해 왔다는 것이었으며 미경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준혁이 자신만을 바라본다고 믿었으며 새벽마다 그 믿음을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여러 명 중 하나였을 뿐이었으며
목사라는 이름 뒤에 숨은 이기적인 남자에게 인연을 바친 것이었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으며 그것이 준혁을 향한 것인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경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우는 울음이었으며 그 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새벽마다 달려갔던 그 길이, 그 모든 시간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으며 미경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준혁에게 문자를 보냈으며 이게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으며 역시 꺼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미경은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남자는 처음부터 없었으며 신앙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믿기 위해 30년을 함께한 남편을 배신했다는 것이 지금 이 순간 가장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교회도 준혁도 오랜 친구들도 모두 사라졌으며 미경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미경이 성훈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건 것은 준혁의 연락이 완전히 끊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아 있다가 날이 밝자마자 전화를 들었으며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성훈이 전화를 받았으며 여보세요 라는 말 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으며 나 좀 봐줄 수 있어요 라는 말이 간신히 나왔습니다. 성훈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올라갈게 라고 짧게 답했으며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경은 전화가 끊긴 뒤에도 한동안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으며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와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시간이었으며 그 일상이 지금은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성훈이 도착한 것은 2시간 뒤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으며 미경은 소파에서 일어나 성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많이 부어 있었으며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채였습니다. 성훈은 현관에 서서 잠시 미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경은 성훈 앞에 서서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으며 잘못했어요 라는 말이 바닥을 향해 흘러내렸습니다. 성훈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없었으며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 삭혀온 것들이 이미 굳어버린 사람의 눈빛이었으며 성훈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미경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으며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한 번만 봐줘요 라는 말이 나왔으며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2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라는 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다가 그 사람이 저한테도 그랬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라는 말이 나왔으며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미경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성훈은 그 말을 들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창밖의 하늘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있어 라고 성훈이 짧게 말했으며 그 2글자가 미경의 울음을 잠깐 멈추게 했습니다. 미경이 고개를 들었으며 성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성훈은 그 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으며 변호사한테 연락해 라는 말만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미경이 뒤에서 매달렸으며 성훈의 코트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제발요 라는 말이 나왔으며 성훈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멈추어 서 있었으며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밥을 함께 먹고 잠을 함께 자고 자식을 함께 키운 30년이었으며 그것이 지금 이 순간 현관 앞에서 소매를 붙잡은 손 하나로 남아 있었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미경의 손을 내렸으며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문을 열었습니다. 늦었어. 라는 말이 문틈 사이로 흘러나왔으며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미경은 현관 앞 바닥에 주저앉았으며 소리 없는 울음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딸 지수가 진실을 알게 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성훈이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으며 지수는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모든 것을 느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지수는 아버지를 만났으며 성훈은 긴 말 없이 파일을 건넸습니다. 지수는 파일을 보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덮고 나서도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으며 성훈은 딸의 손을 잠시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지수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엄마라는 말 한마디 뒤에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실망했어요 라는 말이 끝이었으며 지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경은 딸의 그 말이 준혁의 배신보다 더 깊이 박혔으며 그날 밤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친정에 연락했지만 형제들도 외면했으며 오랜 교회 친구들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교회 권사로서 쌓아온 신앙의 평판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으며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는 얼굴들이 하나둘 늘어났으며 미경은 그 시선들을 피해 외출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변호사를 통해 위자료 청구와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으며 재산분할 서류가 미경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각 대금 중 미경의 몫에서 위자료를 제외한 일부를 미경에게 지급하는 조건이었으며 미경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2년 동안 숨겨온 이중생활의 대가가 서류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며 미경은 서류를 손에 쥔 채 오래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되었으며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준혁은 합의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합의금을 치르고 나자 준혁의 통장은 거의 비어버렸으며 교단 제명에 경찰 조사까지 겹친 준혁의 삶은 사방이 막혀버린 것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성경책을 들고 나서던 현관 앞에 혼자 앉아 있었으며 그 문 너머로 이제 아무것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며 눈물도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시골집에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성우는 텃밭에서 고추를 따다가 집 앞에 차 한 대가 멈추는 것을 보았으며 차에서 내린 것은 미경이었으며 성우는 손에 들고 있던 고추 바구니를 천천히 내려놓았으며 아무 표정도 내보이지 않았으며 먼저 입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시골 바람이 마당을 지나갔으며 텃밭의 고춧잎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미경이 성운 앞으로 걸어오다가 멈추었으며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 위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조용한 오후 공기 속에 퍼졌으며 미경의 어깨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잘못했어요. 라는 말이 떨리는 목소리로 나왔으며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줘요. 라는 말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눈물이 흙 위로 떨어졌으며 미경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변호사가 이미 정리했으며 이 자리에서 나눌 서류도 없었고 확인할 것도 없었습니다. 미경은 여전히 흙 위에 무릎을 꿇은 채였으며 성훈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훈은 천천히 미경에게 시선을 맞추었으며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요 라고 했으며 미경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흙이 묻은 무릎을 손으로 털었으며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어 성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아파트도 곧 정리될 테니 거처를 알아봐요 라고 성훈이 말했으며 그 말은 담담했습니다. 미경은 알겠다고 짧게 답했으며
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성우는 잠시 침묵했으며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용서는 구하지 말아요 라고 했으며 두 사람이나 사랑이라는 믿음으로 잘 지내봐요 라는 말이 조용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비꼬는 것도 아니었으며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내뱉은 한마디였으며 그 담담함이 오히려 미경의 가슴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미경은 성훈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눈물을 삼켰습니다. 성훈은 돌아서며 집 안으로 걸어갔으며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미경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차가 시골길을 빠져나갔으며 마당에는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성우는 창문 너머로 그 차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으며 사라지고 나서도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밥을 함께 먹고 잠을 함께 자고 자식을 함께 키운 30년이 저차한 대로 끝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감정인지 성훈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으며 그냥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오후였습니다. 성훈이 텃밭을 정리하고 있는데 집 앞에 차 한 대가 멈추었으며 성훈은 호미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50대 초반의 단정한 차림을 한 여자였으며 성훈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박성훈 씨 맞으시죠? 라고 여자가 물었으며 성훈은 그렇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저 최준혁 전 부인이에요. 서윤이라고 해요. 라는 말이 이어졌으며 성훈은 잠시 그 여자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았으며 성훈이 차를 한 잔 내왔습니다. 윤희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라고 했으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요. 라고 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여자가 끊이지 않았어요. 라고 윤희가 말했으며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가까워지고 믿음이라는 말로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이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죠. 라고 이었으며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이 얽혀 있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여자 관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라고 윤희가 말했습니다. 증거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죠. 라고 이었으며 그래서 그냥 먼발치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저 사람이 무너질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라는 말 뒤에 잠시 침묵이 흘렀으며 가을 햇살이 평상 위로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해줬네요. 라고 윤희가 말했으며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고마워요. 라는 말이 조용하고 진심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성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당신도 많이 힘드셨겠네요. 라고 짧게 답했으며 윤희는 그 말에 눈가를 손으로 눌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으며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텃밭의 들깨 향이 은은하게 퍼졌으며 같은 배신을 당한 두 사람이 같은 침묵 속에 앉아 있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윤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만 가볼게요. 라고 했으며 성우는 조심히 가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차가 시골길을 빠져나가는 것을 성우는 평상에 앉아 오래 바라보았으며 차가 사라지고 나서도 한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며칠 뒤 윤희에게서 문자가 왔으며 지난번에 감사했다는 짧은 말이었습니다. 성우는 한동안 그 문자를 바라보다가 괜찮으셨냐고 짧게 답장을 보냈으며 윤희는 금방 답을 보내왔습니다. 두 사람의 문자는 그날 이후로 가끔 이어졌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짧은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성우는 그 문자들을 받을 때마다 휴대폰을 오래 바라보았으며
오랫동안 경직되어 있던 가슴 어딘가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성우는 아직 이름을 붙이지 않았으며 붙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미경은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동네였으며 그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는 날이 많았으며 예전처럼 성경책을 드는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교회 앞을 지나다가도 발걸음이 멈추어졌으며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준혁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는 여전히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으며 미경은 그 문자를 지우지도 못한 채 화면을 덮었습니다. 딸 지수는 명절에도 연락이 없었으며 먼저 전화를 걸어봤지만 짧은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 겨울비가 내리는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미경은 이불을 끌어안고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으며 빗소리 외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한결같이 곁에 있어준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으며 성훈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늦었어.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늦게 깨달은 것이 자신이었으며 미경은 눈을 감고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성우는 이른 아침 텃밭에 씨앗을 심었으며 흙이 손에 묻었습니다. 딸 지수가 내려왔으며 아버지 옆에 쪼그려 앉아 함께 씨앗을 심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도 괜찮은 시간이었으며 흙 내음이 봄바람을 타고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성우는 흙 위에 손을 얹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그저 내 편이겠거니 그렇게 편하게 가졌던 마음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사랑이라는 단어에 또 다른 마음이 들어오고 떠나게 되고 사랑이라는 족쇄 앞에서도 무너지는 사랑. 새벽 4시였습니다. 성우는 이제 아무 소리도 듣지 않았으며 그 고요함이 비로소 편안했습니다. 창밖으로 봄별이 빛나고 있었으며 텃밭에 심어둔 씨앗들이 흙 속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창문이 활짝 열렸으며 봄바람이 방 안으로 가득 들어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